올해작가상 2020 전시에서 후보자 정윤석의 후보자 자격을 박탈해달라라는 그 소동이 있어서 그 소동에 대한 제 의견을 앞선 영상에서 한번 다룬 바 있어요. 근데 이 영상은 그 영상의 순한맛 버전입니다. 앞선 영상은 올리자마자 유튜브의 자동 검열 시스템이 이 영상이 광고주에게 적합하지 않다라고 검열을 했어요. 그래서 항소를 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수익 창출을 못하는 거예요. 제 유튜브에서 영상 한 편이 만드는 수익이 대단치가 않기 때문에 그걸 그냥 무시하기로 했는데, 하루 자고 일어나서 보니까 연령 제한까지 추가로 하나 더 걸렸더라고요. 그러니까 18세 이하는 제 영상을 못 봐요. 근데 제가 앞선 영상에서 다룬 정윤석의 도판들은 올해작가상 홈페이지에, 그리고 정윤석이 참가했던 과거 미술관 전시 홈페이지에 있는 그 자료거든요. 그거는 연령 제한 없이 아무나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유튜브의 자동 검열 시스템이 뭐 그런 걸 고려할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항소를 하나 많아요, 그런 건. 그래서 그냥 관뒀죠. 근데 이게 관둘 일이 아니더라고요. 봤더니 18세 이하만 못 보는 게 아니고 유튜브 계정을 안 갖고 있는 사람들, 유튜브에 로그인 못하는 사람들이 이 영상 자체를 아예 못 봐요. 그래서 앞선 영상에서 정윤석 작품에 대한 그 참고 도판을 내린 순한맛 버전을 다시 만들어서 올립니다. 앞선 영상에서 그 댓글 의견들이 많이 달려서 그 댓글까지 삭제하게 돼서 그 점이 좀 아쉽긴 하지만 어쩔 수 없죠. 선거시더라도 댓글 의견 다시 남겨주시고요. 올해의 작가상 이래 유례가 없었던 후보자 자격 박탈 소송에 대한 순한맛 버전 이어집니다. 네, 올해 작가상 2020에 대한 두 번째 영상입니다. 첫 번째 영상에서 예고한 것처럼 이번 영상에서는 후보자 4명 가운데 유일한 남성 작가 정윤석 작가에 대해서 다루는데요. 전시가 개막한 그 직후에 그 남성 작가 정윤석의 후보자 자격을 박탈하라 라는 그런 좀 과한 요구가 있었죠. 그게 워낙에 전례가 없는 일이다 보니까 주류 언론사에서 몇 군데서 다뤘어요. 작년에는 한국일보, 뭐 한국경제 뭐 이런 곳에서 다뤘고, 올해 전시가 재개된 다음에 그런 요구가 또 빗발치자 2021년도 1월 24일 날 중앙일보에서 약간 크게 다뤘고, 1월 31일 날 채널 A에서도 다뤘습니다. 이 소동, 후보자 자격을 박탈하라는 이 요구에 대한 제 입장을 제가 시사저널이라는 주간지에 설합병호에 원고를 썼거든요. 그러니까 이 영상은 그 원고를 요약하는 영상입니다. 그러면 전례가 없는 올해작가상 후보자의 그 자격을 박탈하라는 요구가 왜 나왔느냐? 이유는 정말 간단해요. 정윤석 작가의 작업에 리얼돌, 섹스돌이라고도 하죠. 그게 등장했다는 게 이유의 전부입니다. 작품 안에 소재로 리얼돌이 잠깐 나왔다는 거, 그게 이유의 전부예요. 그래서 뭐 아니나 다를까 자칭 페미니즘 정당인 여성의당에서는 작년 12월 달에 올해 시대착오적 작가상에 반대한다 라는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죠. 그 성명서나 아니면 국립현대미술관 인스타그램에 달리는 똑같은 요구를 하는 그런 불만에 찬 그 댓글들을 보면 거기에 자주 등장한 단어가 몇 개 나와요. 여혐, 그러니까 여성 혐오, 그리고 성적 대상. 이 두 단어가 굉장히 자주 나오거든요. 정가에 보도가 된 여혐하고 성적 대사로 이 후보자 자격을 박탈해 달라는 이런 해석, 이게 바로 한 겹짜리 해석인데, 작품 속에 리얼돌이 등장하니까 이게 여성 혐오다. 만약에 이렇게 한 겹짜리 해석을 똑같이 적용하게 되면 조폭 영화랑 재난 영화는 조폭과 재난을 각각 미화한 영화가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한 겹짜리 해석의 폭력을 통과하면 제재를 받아야 될 대상은 무한수로 늘어나게 됩니다. 제가 앞서 올해의 작가상 2020을 다룬 영상에서 정윤석에 대한 언급을 짧게 했더니 그 아래 댓글이 달렸더라고요. 그럼 정윤석 작업의 메시지가 대체 뭐냐? 정윤석의 신작 제목은 내일이란 영상 작업이죠. 그 안에는 리얼돌을 제작하는 중국 공장, 그리고 리얼돌이랑 같이 동거하고 있는 웬 일본 중년 남성, 그리고 인공지능, AI 정당을 표방하는 일본 그 선거 풍경이 이게 교차 편집돼서 나옵니다. 전 그 영상을 보면서 성욕이라는 인류의 본능부터 정치적 유권행위라는 굉장히 고도의 판단까지 인간이 점점 포스트 휴머화되고 있는 어떤 상황, 그런 상황을 아주 덤덤하게 객관적으로 바라본 영상으로 저는 읽혔어요. 뭐 그거에 덧붙여서 앞선 영상에서도 말한 것처럼 그 리얼도를 그 제조하는 그 직원들이 대부분 여자 직원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그냥 무덤덤하게 리얼도를 만들어요. 그런 장면에서는 그 성욕의 어떤 무상함 같은 것을 느끼기도 했고, 그 리얼돌하고 같이 사는 중년 남성이 리얼돌은 인형이기 때문에 질투도 하지 않고 나처럼 나이가 먹은 사람하고도 어울려준다 라고 말하는 그런 고백에서는 사랑이라는 게 보통 굉장히 지고지순한 가치로 보통 세간에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사랑의 가치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자문하는 그런 메시지로도 읽혔습니다. 하지만 백번양보에서 성인지 감수성이 빈약한 작품이라고 이 작품을 봤을 때, 혹은 정윤석 작업이 성역에만 집중했다고 봤을 때 이걸 비난할 수 있느냐. 욕망 자체를 죄악시해서 후보자 철회를 요구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세상에 태어난 그 원점을 부인하는 거죠. 자기 모순적인 주장이에요. 후보자 철회를 요구하는 사람들은 남녀가 지고지순한 마음으로 두 손을 맞잡고 있으면 이새가 뚝딱 태어난다고 믿는 건가요? 이처럼 예술상의 후보자 철회를 요구하는 사람들의 예술관이 어떤 걸까를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그 여성의당이라는 곳에 그 성명서를 보게 되면 아예 그 지침까지 적어놨습니다. 그러니까 미술상 후보자의 선정하는 기준으로 요즘에 전가에 보도가 된 성인지 감수성을 선정 기준으로 반영해달라고 요구했더라고요. 예술을 자신의 신념에 봉사하는 도구로 간주하는 이런 태도는 예전부터 있었죠. 뭐냐면 우파, 파시즘이나 좌파 전체주의 미술이 바로 자신의 신념대로 예술이 봉사하도록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보고 싶은 대로 다른 사람들도 보도록 만드는 게 바로 이런 예술관이죠. 공교롭게 올해 1월 달에, 즉 올해 작가상 전시가 재개됐던 바로 1월 달에 이런 판결이 법원에서 나왔습니다. 법원에서 리얼롤 수입이 허용돼야 된다는 판결이 나왔어요. 근데 이 판결은 2019년도 대법원 판결하고도 동일해요. 대법원 판결문을 그대로 한번 읽어봅시다. 리얼돌이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 왜곡할 만큼 노골적 방법으로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 또는 묘사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성인의 사적이고 은밀한 사용을 본래 목적으로 한 성기구의 수입 자체를 금지할 법적 근거를 찾기 어렵다. 이게 대법원 판결문이거든요. 근데 또다시 백번양보에서, 이번 영상에서 백번양보 여러 번 하네요. 또다시 백번양보에서 올해 판결이나 2년 전 대법원 판결이 성인지 감수성이 결여된 잘못된 판결이라고 칩시다. 예를 들어서. 근데 만약에 그럴 경우는 여성 혐오나 성적 대상에 낙인이 찍힐 법한 무수한 예술작품들의 수가 수두룩하게 쌓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연령 제한이 전혀 없는 서양 명화집에 보게 되면 무수한 여성 누드화가 나오죠. 여성의 가슴하고 성기가 그대로 드러나네요. 이거 그들의 주장대로라면 여성 대상화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검열돼야 되는 거죠. 이번 사태를 보면서 한 시절에 표현의 자유랑 검열의 그 논쟁에서 검열 주체는 언제나 공권력이었습니다. 근데 제 경험으로 봤을 때 한 2015년도 전후, 그러니까 페미니즘 쪽 부상한 이후부터는 관에서 이런 시민단체의 요구에 눈치를 봐야 되는 상황이 왔어요. 그래서 올해 작가상 후보자 철회를 갖다 요구하는 그런 목소리에, 그러니까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약간 저자세로 나오는 것도 아마 이런 분위기가 반영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외부 강연에서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냐면 취향과 신념에 다른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 있는, 고르게 만족시킬 수 있는 좋은 예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더더군다나 이렇게 예술을 계도의 수단으로 간주하는 사람들까지 만족시킬 수 있는 좋은 예술은 존재하지도 않고 존재해서도 안 돼요. 모든 예술 작품에는 작품을 만든 제작자의 의도가 있게 마련입니다. 하지만 그 작가의 의도대로 작품을 봐야 되는 건 아니에요, 진짜. 그러니까 이렇게 후보자 철회를 요구하는 사람들의 이렇게 한 겹짜리 해석도 해석일 수 있어요. 그걸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자기들이 보기 싫다라고 해서 다른 많은 사람들도 같이 보지 못하게 만드는 거는 이건 정말 해석의 폭력이죠. 그리고 제가 이 사태를 보고 있자니 작가의 의도나 혹은 이 다른 사람의 해석, 이런 소수자의 해석 말고 새로운 해석이 작품에서 이렇게 발현됐어요. 뭐냐면 의견이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짓밟는 해석의 폭력이 이제는 정치 사회를 넘어서 이제 예술의 영역까지 침범했다는 그런 해석이 저한테는 되더라고요. 그럼 이번 사태를 어떻게 대처하는 게 맞느냐? 이렇게 젠더 이슈를 선점해서 요 몇 년 사이에 기승을 부리는 사태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건 저는 소나기라고 보거든요. 소나기에는 장마철 집중호우에 대응하듯이 대처하면 안 됩니다. 선을 넘는 과도한 요구에 과잉 대응하면 절대 안 돼요. 소나기는 지나가게 냅둬야 됩니다. 이 영상에서 다룬 주장을 좀 더 촘촘하게 반영한 원고는 그 시사저널 설화병호에 실려 있습니다. 그걸 참조해 주세요.